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세인데 손혜원 의원 투기 논란의 영향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전국 가장 큰 현안이 가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손혜원 의원 의혹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아마도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어떤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부정적 여론 속에서 어떻게 보면 손혜원 의원의 의혹이 그런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긍정적인 평가가 떨어졌는데 부정적인 평가도 같이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사실 부정이 올라가고 부정이 올라가면 긍정이 떨어지고 그렇죠. 부정이 올라가면 부정이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떨어졌다면 중도층으로 간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은 그대로 가지만 사실은 이제 현재 상황을 그냥 관망세로 보고 있다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확고한 지지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가지만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일정 부분 아직까지는 평가를 유보하는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좀 기대를 갖고 기다리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는 또 의심을 갖고 보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도층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증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결정을 못한 사람들이 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군요. 민주당 지지율은 확실히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민주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39.8%에서 38.8%, 40%대가 무너진 거죠.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하락했다. 아주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당보단 낫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그런 해석이 또 가능하군요. 이런 가운데 2016년이었죠. 총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나섰던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내년 총선이 아주 힘들 수 있다라면서 직설을 날렸습니다. 자, 이런 얘기네요. 조수진 부장. 김종인 전 대표가 내년 총선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심판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 아닌가요? 오늘 인터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2016년 총선 때를 봐라. 그때도 집권당이 야당 분열만 믿고 자만에 빠져 있다가 망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그때 박근혜 세력, 친박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20년 집권한다. 15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정말 오만하다. 이것에 대해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최 교수님, 사실 다른 사람 말도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김종인 전 대표의 말은 되게 속이 쓰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김종인 전 대표가 또 대선 때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딴 분을 또 지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예전에 새누리당에서도 일을 하셨고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도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저분은 그냥 본인의 신념과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기 뭐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했으니까 쓰리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저분의 성향 자체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종인의 쓴소리의 가장 핵심은 이거 같아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그 경제 불평등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 이 문제를 추진하다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주 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아마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이거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냐 안 나오느냐 그게 결국은 김종인 전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성과가 안 나오면 그게 이제 실정으로 이루어져서 경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커지게 되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또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성과가 나게 되면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주장하시는 것과 다른 형태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호 변호사님.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이유 중에 하나로 경제 문제를 꼽았어요. 그러면서 현 정부를 갓난아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갓난쟁이. 그러니까 현 정부들은 되게 이제 기분 나쁠 얘기인데. 그렇죠. 김종인 전 대표 표현이 이래요. 그러니까 5년 다림쥐 정권은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까지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 밑에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아이로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100일도 지나고 두 발로 걷고 이제 뭔가 이제 사람처럼 형상을 해가지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1년 동안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은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반 동안 잘못 자라서 그대로 갓난 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경제정책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경제를 성장시킬 잘 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김종인 전 대표가 일가를 한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담론을 두고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대표님이 당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안 맞아? 얘기를 했는데. 국민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 비슷하게 창조 경제라는 걸 가지고서 경제 민주화를 슬쩍 빼버리는 그런 스타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이라고 그러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민주당이 패권 정당 때문에 결국은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 1월 15일 날 온 사람인데 무슨 내가 무슨 특별한 얘기를 했다고. 자, 저 얘기는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네. 이 김 전 대표가 항상 어디 본다면 끝까지 같이 가지 못합니다. 아하. 중간에 나옵니다. 그 그랬었죠. 말은요. 과거 행적을 보면 그러네요. 예. 네. 다른 분들과 이렇게 쉽게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독선적이다. 이런 네. 평가가 많기 때문인데요. 아하. 그래서 이 당내에서도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스타일대로 말을 한다. 그렇죠. 이런 불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의 말을 새겨볼 대목이 참 많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기 말을 꼭 낱말같이 한다. 가령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생각이 났어요. KTX 탈선 사고가 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안전을 강조한 정부로서 부끄럽다. 부끄러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부끄럽고 자신이 책임을 통감하고가 아니라 평론가처럼 얘기를 합니다. 네. 제3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하. 이런 것도 좀 살펴보려 있고요. 또 개인을 도우러 가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분열로 야당 전체가 괴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간 거지 네. 문재인 대통령 혼자 좋아서 간 게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김종인 전 대표의 말도 새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확실히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민주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39.8%에서 38.8%. 40% 무너졌네요. 대가 무너진 거죠. 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하락했다. 아주 재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당보단 낫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그런 해석이 또 가능하군요. 이런 가운데 2016년이었죠. 총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나섰던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내년 총선이 아주 힘들 수 있다라면서 직설을 날렸습니다. 자, 이런 얘기네요. 조진 부장. 네. 김종인 전 대표가 내년 총선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심판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 아닌가요? 오늘 인터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네.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2016년 총선 때를 봐라. 그때도 집권당이 야당 분열만 믿고 자만에 빠져 있다가 망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여당이 그때 박근혜 세력, 친박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네. 20년 집권한다. 15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네. 정말 오만하다. 이것에 대해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최 교수님, 예. 사실 다른 사람 말도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김종인 전 대표의 말은 되게 속이 쓰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김종인 전 대표가 또 대선 때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딴 분을 또 지지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예전에 새누리당에서도 일을 하셨고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도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저분은 그냥 본인의 신념과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네.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했으니까 쓰리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그냥 저분의 성향 자체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종인의 쓴소리의 가장 핵심은 이거 같아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그 경제 불평등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 이 문제를 추진하다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주 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아마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그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올 한 해 동안 정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냐 안 나오느냐, 그게 결국은 김종인 전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성과가 안 나오면 그게 이제 실정으로 이루어져서 경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커지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또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성과가 나게 되면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주장하시는 것과 다른 형태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호 변호사님. 네.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이유 중에 하나로 경제 문제를 꼽았어요. 그러면서 현 정부를 갓난아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갓난쟁이. 그러니까 현 정부들은 되게 이제 기분 나쁠 얘기인데. 그렇죠. 김종인 전 대표 표현이 이래요. 그러니까 5년 다림쥐 정권은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까지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 밑에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아이로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100일도 지나고 돌이나 두 발로 걷고 이제 뭔가 이제 사람처럼 형상을 해가지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1년 동안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은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반 동안 잘못 자라서 그대로 갓난 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경제정책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잘 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김종인 전 대표가 일가를 한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담론을 두고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대표님이 당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세요? 그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 비슷하게 창조 경제라는 걸 가지고서 경제 민주화를 슬쩍 빼버리는 그런 스타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민주당이 패권 정당 때문에 결국은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 1월 15일 날 온 사람인데 무슨 내가 무슨 특별한 얘기를 했다고. 자, 저 얘기는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네. 이 김 전 대표가 항상 어디 본다면 끝까지 같이 가지 못합니다. 아하. 중간에 나옵니다. 그 그랬었죠. 말은요. 과거 행적을 보면 그러네요. 예. 네. 다른 분들과 이렇게 쉽게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독선적이다. 이런 네. 평가가 많기 때문인데요. 아하. 그래서 이 당내에서도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스타일대로 말을 한다. 그렇죠. 이런 불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의 말을 새겨볼 대목이 참 많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기 말을 꼭 낱말같이 한다. 가령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생각이 났어요. KTX 탈선 사고가 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안전을 강조한 정부로서 부끄럽다. 부끄러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부끄럽고 자신이 책임을 통감하고가 아니라 평론가처럼 얘기를 합니다. 네. 제3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하. 이런 것도 좀 살펴보려 있고요. 또 개인을 도우러 가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분열로 야당 전체가 괴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간 거지 네. 문재인 대통령 혼자 좋아서 간 게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김종인 전 대표의 말도 새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7번째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5위로 꼽은 내용이네요. 만나보시죠.